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30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4건, 그리고 명상으로 인간의 의지와 용기를 주제로 하는 오늘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12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0.6% 감소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5.8%나 상승하였다는 마켓워치사 보도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백신 접종 주요 국가별 동향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2차 변종 서브 베리언트 BA2가 발견되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그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의 1.5배에 달한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용기에 관한 명언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cuts growth forecasts for US, China and world as Omicron spreads. 로이터 통신 보시죠. 세계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4.9%로 전망한 것에 비해서 0.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3.8% 성장을 전망하네요. 네, 여기서 참고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WEO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정례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월과 7월에 각각 이를 업데이트하죠. 세계 경제 전망과 거시 경제 분석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죠.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주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비중이 크니까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 공급망 훼손, 미국 등 금리 인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하향 조정 근거로 뽑았네요.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비교했는데요. 선진국은 올해 3.9% 성장, 내년에 2.6% 성장, 그리고 개도국은 올해 4.8% 성장, 내년에 4.7%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개도국 성장률이 선진국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지금은 오미크론 이후에는 이게 많이 비슷해졌죠. 주요 국가별 전망을 보면요. 우선 미국 경제는 올해 4%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전망보다 1.2%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하향 조정 배경에는 금리 인상,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한계,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떨어진 2.6% 전망하네요. 여기서 참고로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요. 2016년 1.7%, 2017년 2.3%, 2018년 2.9%, 2019년 2.3%,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기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3.4% 역성장하였죠. 그러나 작년에는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미 상무성이 발표했죠. 5.7% 성장 소식을 제가 오늘의 토픽으로 삼으려다가 세계 경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IMF의 원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제가 토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5.7%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많이 높고요. 재작년도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죠. 1984년 7.2% 성장 이래 최대폭 성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겠죠. 네, 다음은 중국 경제인데요. 올해 4.8% 성장을 전망하네요. 작년 10월 전망보다 무려 0.8%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5.2% 성장을 전망하고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발 금융 압박,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로 경제인데요. 올해 3.9% 성장을 전망하네요. 이는 작년 10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2.5% 성장을 전망하네요. 올해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선진국의 2.5% 정도 성장은 그리 나쁜 건 아니죠. 다음은 주요 개도국,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등의 그 성장률 전망을 뽑아봤는데요. 브라질의 경우 올해 0.3% 성장, 내년에 1.6% 성장. 멕시코는 올해 2.8%, 내년에 2.7%. 사우디는 올해 4.8%, 내년에 2.8%. 나이지리아는 올해 2.7%, 내년에도 2.7%. 남아공은 올해 1.9%, 내년에 1.4%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네, 이 편은 세계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IMF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F는 올해 세계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였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3.9%, 물가 상승을 전망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대비 1.6%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개도국 물가는 올해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대비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스프라이 체인 문제, 그리고 석유가 상승을 들었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onsumer spending slumps as US inflation continues to rise sharply.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12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은 고물가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죠. 12월이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소비가 감소한 게 더 충격적이죠. 대부분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내구재, 여가 활동용 차량 등 관련 장비, 가구 등이 감소가 크고요. 그리고 지출이 증가한 부분은 의료비 등입니다. 개인 소득은 급여 상승에 힘입어서 0.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가 상승을 커버하지 못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소위 PCE는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8%나 상승한 것인데 이는 1982년 이래 최고 상승률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물가를 제외한 코어 PCE는 4.9% 상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높아지죠. 참고로 열흘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CPI 지수는 12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향후 물가 전망도 나쁩니다.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에너지 식품 외에 기타 품목으로 지금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최단 몇 달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그 근거로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스프라이 체인 문제 등을 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유가는 더 급등하겠죠. 향후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그 근거로 고용 호조, 오미크론 사태가 이제 점차 완화될 거고, 그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거고, 또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금리 인상 조치는 당초 연내 3회 인상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분기별 인상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매 FOMC 회의 때마다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25bp가 아닌 50bp 인상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3월에 끝나는 테이퍼링 이후에 보유자산 축소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46,419만 1,000명으로 전주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563만 1,450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98억 5,423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매주 상승하네요. 사망자 증가세도 소폭 상승하였고요. 국가별 확진자 동향을 보면요. 프랑스가 영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하였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러시아, 터키, 이탈리,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이란 순입니다. 여기서 프랑스를 뽑아봤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39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확진자 누계가 무려 176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누계가 12만 7,249명이고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오미크론 2차 변종인 BA2 관련 소식입니다. 덴마크와 영국 보건성에 따르면 이 변종 BA2는 기존 오미크론 BA1보다 전염력이 1.5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BA2는 지난 1월 중순에 발견되었고요. 기존 백신도 일단 유효하고요. 그러나 BA1보다 더 중증성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기존 오미크론 BA1균은 허파에 침투하지 않고 후두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증성이 조금 떨어졌는데 BA2도 중증성이 떨어졌으면 좋겠군요. 현재 미국 절반 주에서 BA2가 확인되었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감염자 수가 적어서 그냥 워치만 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BA2 감염자 수가 BA1 감염자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50만 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580만 명에 50만 명이면 대단하죠. 기사를 다시 읽었는데도 50만 명이 맞더군요. 이 BA2가 영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관련 데이터는 없군요. 세계보건기구는 BA2를 아직 유의 변종, Variant of Concern으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변종의 빠른 확산이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 단신은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입니다. IMF는 사적 암호화폐가 국가금융 안정 및 소비자 보호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대형 사적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국가 재정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범죄 악용 소지도 있고요.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엘살바도르는 작년 9월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화하고 대금 모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기업이 적고 가게도 적어서 또 기술적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사용은 부진하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규제 국가가 많아지고 그리고 규제 강도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 세계 3위 채굴 국가인데 지난주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 및 사용 제한을 이렇게 서제스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금지를 지시하였고요. 암호화폐가 이슬람 율법에도 배치된다고 하네요. 인도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고요. 모디 수상도 한마디 했네요. 파키스탄 중앙은행도 이달 초에 어떤 사용 금지를 제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 마스도 지난주에 암호화 자산 광고 전면 금지를 하였네요.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창조적 응용은 권장한다고 하네요. 스페인도 지난주에 암호화 자산 광고 금지를 하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지난달에 암호화폐 거래 승인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작년에는 완전히 전면 금지했죠. 암호화폐 초기 단계의 중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의 50% 이상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금지 제한한 거죠. 암호화폐가 디지털 위엔화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터키 중앙은행도 작년에 암호자산 지급결제 사용 금지를 하였고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도 작년에 은행에서의 암호화폐 거래 및 편의 제공을 금지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글을 씁니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는 커런시가 아닌, 화폐가 아닌 프라이빗 토큰입니다. 증표죠. 이를 인정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결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가
크립토커런시를 받아준다니까 그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규제 국가가 점점 많아지고요. 규제 강도도 심해집니다. 통화금융 시스템 위협이 되고 과다 전력을 사용하고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해서 반대하는 거죠. 특히 중앙은행 CBDC, 전자화폐 발행 시에 이런 진짜 문제가 되죠. 사용 제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하이프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변동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제 생각엔 개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직도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다면 늦지 않게 처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암호화폐 채굴 기술 그리고 기장 기술 블록체인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은 널뛰기 장세였죠. 뉴욕 증권거래소 여직원이 입을 딱 벌릴 정도로 변동폭이 컸었죠. 국제 수익률도 변동폭이 컸고 그리고 오미크론 사태도 있고 유크레인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이 널뛰기 장세가 재현된 거죠. 근데 전문가는 널뛰기 장세가 하락장의 특징이라고도 하기도 하네요. 다음 주에 아마존과 알파벳 등의 대형 업체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난 주말에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국제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초 설 명절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첨부한 오늘의 명언, 인간의 의지와 용기를 주제로 하는 오늘의 명언도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